안녕하세요. 귀사람입니다. 귀를 사랑하고 귀한 사람을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영남 지역의 최고의 이민후과 교수님이시죠. 동아대학교 이민후과 교수님이고요. 우리 정승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주 이렇게 뵙게 되니까 예, 아주 너무 좋습니다. 예, 더 좋습니다. 오늘은 되게 한절기가 되면 네, 뭐 감기도 잘 걸리고 그러는데요. 특히 그 어른들, 지금 어린애들이 보면 귀에 이렇게 질환이 많더라고요. 네. 특히 그 중이염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웨이, 네이, 뭐 중이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중이염인데 네, 특히 그 유아들이나 그런 경우는 아주 많이 저도 애를 키우면서 아주 많이 앓더라고 귀를요. 예, 그래서 중이염에 대해서 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네. 자, 그럼 오늘은 우리 중이염에 대해 특히 소아들, 어린이들의 중이염에 대해서 우리 정성 교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 네네. 이제 중이염 걸린 아주 어린 아기들을 네. 데리고 오는 이제 어머니 혹은 할머니 네. 많이 계신데, 보면은 요즘에는 뭐 한 돌 지나면 다들 어린이집을 보내고 그러니까 네. 집단 생활을 하면서 감기에 많이 걸리고 그래서 중이염 환자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근데 또 잘 낫지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 애를 지금 뭐 1년에 한 반은 항생제를 먹는다. 2달 넘게 먹고 있다. 안 나와서 뭐 입원해서 항생제 주사를 맞았고 수술도 해야 된다더라. 이렇게 걱정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애들 키울 때도 괜히 울 때가 있더라고요. 어린애가 그렇죠. 우는데 갑자기 자지러지고 다져지는데 어딘가 아픈데 보면 그게 바로 중이염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그럴 있더라고요. 가능성이 그쵸? 아주 많죠. 네.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이염은 어떤 질환인가요? 중이염은요, 여기 이제 뒤에 화면이 나오시죠? 자, 네. 보시면은 좀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귀의 중앙 부분, 그러니까 가운데 있다 그래서 중이라고 합니다. 딱 가운데 있네요. 그렇죠. 귀의 네, 가운데 네, 중이가 네,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병원에 가면 내시경으로 이렇게 딱 들여다보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고막이 저렇게 보이는 겁니다. 네. 고막이 살짝 비쳐 보이는 게 정상 고막인데요. 좀 빨갛게 표시된 중이 안에 염증이 생겨서 농이 차게 되면요. 그 균은 어떻게 되냐면 저기 코 안에 있던 균이 이관이라고 하는 관을 통해서 이제 저 중이 안으로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얼마나 아파 보입니까? 빨갛게 부어오르고요. 속에 농이 차서 고막이 터질 듯이 부어오르는 거죠. 저러면은 엄청 아프고 또 열이 나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저게 이제 어느 정도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염증이 빠지면서 저런 이제 누런 액체가 고이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빨갛게 부어 있거나 누런 액체가 고여 있는 상태, 이걸 중이염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예. 그 이관을 제가 뭐 비행기를 타거나 그러면 예. 굉장히 귀가 먹먹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이관에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기압 차이가 있어서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비행기를 이제 만약에 착륙을 한다고 치면 네네. 외부 기압이 높아지잖아요. 네네. 그럼 고막을 세게 누르게 됩니다. 이제 외부 기압이. 음. 그럴 때 이관으로 공기가 빠져나가줘야 이제 이게 압력이 맞아지는데 이관이 잘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압력이 빠져나가지 않음으로 해서 고막이 땡기면서 이제 통증을 느끼는 거죠. 그럼 어린애들이 혹시 뭐 그런 염증이 있으면 비행기를 타거나 그랬을 때 예. 고통도 느끼겠네요. 더 심해질 수 있죠. 그런 예,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중이염은 예. 왜 생기나요? 중이염 왜 생기느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세균과 바이러스를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세균은 박테리아고요. 바이러스는 박테리아는 세균으로 번역하고 바이러스는 그냥 음가 그대로 우리말로도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박테리아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귀엽게 생겼지만 옆에 그림처럼 온도, 액체와 유기물과 온도만 적정하면 스스로 계속 이렇게 분열해서 숫자를 키워나가는 거죠. 세균이 저렇게 스스로 복제 분열할 수 있는 이유가 내부 구조를 보면 저렇게 DNA도 있고 리보솜, 각종 사람이 가진 세포와 똑같은 형태의 완벽한 세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의 생물체죠. 생물체네요. 단세포 생물입니다. 단세포 생물. 그렇지만요, 반면에 바이러스는요, 크기도 작고요. 혼자서는 절대 2개, 3개, 4개로 분열할 수 없습니다. 저거는 단세포 생물이 아니고 그냥 유전 물질을 가진 껍데기일 뿐인 거죠. 그래서 숙주가 필요합니다.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위해서는요.
자, 사람 세포 숙주 안으로 쑥 들어오면 사람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을 이용해서 복제를 하고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감기 바이러스가 날아서 코로 들어오면 대표적인 게 코로나 바이러스도 감기 바이러스인데요. 코에 들어오면 코감기, 이게 복제해서 목까지 가면 목감기. 코감기는 콧물 나고 코 막히고 목감기는 목 따갑고 열 나는 거죠. 그래서 감기를 통칭 의학적으로 상기도 감염이라고 부릅니다. 어른은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아기들은 중염까지 갑니다. 어떻게 가느냐? 이 바이러스가 코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콧물 나고 코가 막히면 코감기가 걸렸습니다. 이게 목으로 내려가다가 저 구멍 하나 보이죠? 저기 아까 그 이관의 입구입니다. 저 이관 타고 중유로 쑥 들어가면 중이염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인들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성인들도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성인들도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차이가 왜 있어? 어린아이들이 많이 그렇게 이관으로 가는 건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 이관이요. 네. 훨씬 넓어요. 그리고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쑥 들어가기 더 용이한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중이염은요, 저 코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코감기에 걸린 다음에 그게 이관 타고 중위로 가는 거죠. 근데 애들의 이관은 보시다시피 넓고 짧고 옆으로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이 넘어가기 좋은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바이러스가 가고 나면 아까 보신 세균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게 뭐 따뜻해지고요, 뭐 진액도 많아지고요, 바이러스들이 스스로 번식하기,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되죠. 덩달아서 세균도 함께 번식하게 되는 그런 양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성 중이염이 있을 때 거기 이제 농을 뽑아내서 균을 조사해 보면 바이러스도 나오고 세균도 나오는데요. 바이러스를 이름을 보십시오. 호흡기 세포, 코로나, 아데노, 리노, 독감, 엔테로파라 인플루엔자. 전부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동일합니다. 그게 이제 기록가 생긴 거고요. 덩달아서 저런 세균들도 함께 번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이염은 예. 아까도 봤을 때 왜 어린이에게 잘 생기나요? 그렇죠. 네네네. 보통 어린애 잘 생기고 어른 잘 생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통상 뭐 한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중이염 걸려서 외래 오면 저희가 이제 아주 반가워하고 칭찬해드리죠. 그거 어린애 들어간 거 아니에요? 회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보면 네. 이 이관의 구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요. 이쪽 어린이의 이관을 보면 이관이 짧아요. 어린이에 비해서 넓고 또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이 들어가기에 쉬운 구조인데 성인이 될수록 이관이 좁아지고 훨씬 길어지고 또 위쪽으로 올라가서 저 균이 타고 올라가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그럼 거죠. 노화 현상이네요. 그러니까 이관이 좁아지고 예. 올라가는 노화 현상. 노화라기보다 그러니까 이게 성숙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병이 덜 걸리게 되는 구조가 점점 이제 형성되어 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구조적 차이 때문에 어린이에게 중이염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어린이들에게는 저기 코편도라고 부르는 거가 있거든요. 네. 콧구멍 안에 깊숙한 곳에 아데노이드라고 부르는 코편도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이관 바로 옆에 점막 비슷하게 그렇죠. 돼 있는 코 거네요. 점막 안에 불룩하게 된 네. 항체를 만드는 면역 기관이 됐는데요. 아데노이드 크기를 보면요. 어릴 때 작다가 저 6세를 기점으로 크기가 왕창 커졌다가 다시 작아집니다. 근데 저 아데노이드가 우리 항체를 만드는 역할도 하지만요. 이런 아데노이드 표면에 보면 미생물막이라고 하는 저게 보면은 바이러스하고 세균 덩어리들이거든요. 저런 것들이 저기에 꽉 서식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듯이 아데노이드 표면에 저런 균주들이 항상 상재해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럼 저 균들이 이관을 타고 귀로 들어가기 용이하다. 그럼 아까 봤을 때 6살 그때가 중이염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한 2세부터 3세, 4세, 5세 그 경우에 많이 생기는데요. 네네네. 이관이 짧고 굵기 때문에 중이염이 잘 생기기도 하고요. 또는 특히 아데노이드가 큰 친구들은 특히 더 중이염이 더 자주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이염이 너무 자주 많이 난치성인 경우에 저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선택적으로 시행하기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관의 구조적인 특성, 또 아데노이드 이런 것 때문에 어린이에게 중이염이 잘 생기고요. 이 표는 이제 어린이에서 중이염의 발생 빈도를 나타낸 표인데요. 누적 발생률을 보십시오. 태어나서 나이가 62, 18, 24개월 갈수록
중이염 발생 빈도가 누적 발생률이 높아지는데요. 24개월이 되면 10명 중에 8명은 이미 중이염을 다 겪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중이염이 많은 거죠. 그럼 태어나서 한 번을 어렸을 때는 유중염이 다 걸리나요? 다 걸린다고 봐야죠. 아, 그래요? 더더군다나 저건 1998년도 외국 데이터거든요. 요즘은 애들이 12개월부터 다들 집단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 데이케어 센터, 우리 같으면 어린이집. 그래서 훨씬 더 감기에 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감염이 되니까. 감염이 서로 감염이 잘 되기 때문에 중이염이 더 많아지는 거죠. 네. 요즘 방송에서 연일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소아과 오픈런 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2020년도 심평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3세에서 11세 어린이들이 다변도 질병을 쫙 정의한 겁니다. 1위부터 15위까지요. 저 중에서 회색으로 칠한 걸 볼까요? 2번, 3번은 치과로 갈 거고요. 치아니까요. 6번 피부는 피부과, 8번 원시근시는 안과, 10번 결막염 안과, 11번 관절 인대 정형외과, 12번 기타 손상, 이거는 외과, 15번 피부는 피부과. 그래서 저런 것들은 소아과로 가는 질환이 아니고요. 저걸 빼고 나면 자, 소아과로 가는 질환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위쪽 6개를 보면 좀 감기고요. 그 다음에 9번 가운데 있는 건 배탈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중이염입니다. 이만큼 이게 이제 중이염으로 인한 또 소아과 진료의 양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이염에 대해서 아기 키우시는 부모님, 또 할머님, 할아버지들이 잘 이해하게 되면 뭐라 그럴까, 이제 과잉, 조금은 불필요할 수 있는 소아과 이용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굳이 오픈은 안 해도 애를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중이염에 걸리면 뭐 되게 뭐 아까 아프다고 그랬었는데요. 예, 예.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일단 중이염은요, 네. 어린이 중이염은요, 네. 좀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급성 중이염이랑 또 삼출성 중이염으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 급성 중이염은 우선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냥 아파요. 애가 자지러지게 옵니다. 그러니까요. 그 우는 이유를 잘 모르지만. 맞습니다. 너무 어린 애들은 뭐 표현도 잘 못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냥 네. 뭐 칭얼대기만 하는 거죠. 네, 네. 고막을 보면 이런 식입니다. 보기만 해도 아파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심하면 열도 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저 상태에서 일주일쯤 지나면요, 애가 이제 울지 않습니다. 고막이 이렇게 변하거든요. 이제 저게 난 게 아니네, 그렇죠? 다 난 건 아니죠. 하지만 통증은 있지 않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뭐 여름 같으면은 물이 들어간 느낌, 먹먹한 느낌은 있지만 통증은 없으니까 뭐 애들은 그냥 저러고 이제 생생거리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삼출성 중이염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이염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네. 아까 보신 것처럼 급성 중이염, 또 삼출성 중이염 이렇게 있는데요. 급성 중이염은요, 우선 애가 어느 날 새벽에 막 이틀 감기를 하더니 어느 날 새벽에 막 아프고 자지러지게 오는 거예요. 병 가면 저런 식이거든요. 아까 보셨지만 저 내부에 바이러스도 있고 세균도 들어 있습니다. 약을 써야 되겠죠. 자, 이거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의학 저널인데요. 연구를 했습니다. 6개월에서 24개월 된 아주 어린 아기들 급성 중이염 환자 약 300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두 가지 똑같은 약을 꺼내놓고 이제 랜덤하게 하나를 주는 거죠. 한쪽은 항생제, 한쪽은 위약. 위약은 아시다시피 그냥 밀가루 덩어리입니다. 전혀 약 효과 없는. 자, 먼저 항생제를 먹인 150명 아이들의 경과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급성 중이염 증상 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통증, 발열, 보침 이런 것들 모아놓은 건데요. 8점이 가장 증상이 심한 점수가 되는 거고요. 항생제를 먹였더니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지나면서 증상이 쭈쭈쭈쭉 좋아집니다. 굉장히 빨리 좋아지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7일이 되면 거의 증상 점수 1점 정도, 거의 다 회복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위약. 뭐 아무것도 약을 안 먹였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약을 안 먹으니까. 이렇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요, 빠른 속도로 증상은 좋아집니다. 그럼 병원에 갈 필요가 있나요? 근데 저 데이터를 잘 보십시오. 네. 항생제 복용군의 점수가 조금 더 낮습니다. 0.5점 정도 낮죠. 그래서 이 연구의 결과는 항생제를 먹으면 증상 점수가 0.5점 정도 더 낮게 내려가기 때문에 항생제가 효과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저걸 달리 돌려놓고 보면
거의 차이가 없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고통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항생제만 아니고 진통제를 먹으면은 아픔을 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통제를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네. 의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우선 애들이 열이 나고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네, 네, 네. 당장 집에 있는 그 브루펜 다들 갖고 계시죠? 그럼 타이레놀도 있고요. 우선 그걸 먹이면 통증을 감염시켜 주는 거죠. 네네. 항생제를 먹는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통증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표에 보시듯이 항생제를 먹으나 먹지 않으나 회복되는 속도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 중이염에서는 항생제를 써도 좋고 뭐 안 써도 좋고 이런 정도의 지금 이제 어떤 권고사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우려되는데요. 혹시 항생제를 안 먹으면 만성 중이염이 될 가능성은 없나요? 어린이들한테? 막연하게 네. 부모님들이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요. 네네, 그렇죠. 또 데이터를 보시면요. 항생제를 먹지 않더라도 아, 항생제 먹은 먹게 것과 되는 거의 유사한 속도로 음. 일주일 만에 좋아집니다. 보통 한 2, 3일이 이틀이 지나면요. 이틀이 지나면은 저기 중이염 증상 점수가 한 3점으로 떨어지거든요. 네. 저쯤 되면 애들이 전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 길어야 이틀 저녁 보채다가 아직 다 낫진 않았지만 애들이 불편한 증상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항생제를 먹여도 좋고 애가 힘들어하면 진통제, 브루펜이나 타이레놀 같은 걸 먹이면 좋겠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급성 중이염은 저렇고요. 네. 자, 급성 중이염에 걸리면 어느 날 밤에 저렇게 자지러지게 운다 그랬어요. 텅텅 부어가지고 열도 나고. 자, 항생제를 뭐 먹든 말든 일주일 지나면 애가 이렇게 쌩글쌩글해집니다. 대신 아직 물은 남아 있어요. 삼출성 중이염. 저 상태가 되면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애기들은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애기들은 하루하루 잘 들어야 돼요. 그럼 말을 배우는 게 늦어지죠. 그렇죠. 말 배우는 네, 시기이기 네. 때문에 하루하루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난청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저 삼출성 중이염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 삼출성 중이염은요, 저것도 물을 뽑아서 조사해보면 속에 저런 균들이 있긴 있는데 다 이제 시체입니다, 시체. 그래서 저거 죽이겠다 약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저 물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고막 안에 물이 차 있고요. 이관이라는 관이 있는데요. 저 이관으로 저 물이 흘러나갑니다. 엄청 느리죠? 네. 얼마나 걸릴까요? 꽉 차 있는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 통상 2주 내지 4주가 걸립니다. 그거 기네요, 이면. 왜냐하면 저게 아주 좁아서 그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정보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가만히 놔둬도 쭉 빠져나가는 거죠. 삼진성 중이염도 그냥 2주에서 4주에 걸쳐서 그것도 그게 빠져나가는 자연 치유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관 통해서요. 자, 저기 보면 저기 이제 파란색 물이 고여 있죠. 네. 저게 중이고요. 이쪽이 이관입니다. 이관은 항상 닫혀 있습니다. 저기 보면 딱 닫혀서 안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자, 저기를 끊어서 단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닫혀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근육 이름이 구개범장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저 근육은요, 우리가 침을 꿀꺽 삼킬 때 저렇게 딱 당겨서 이관을 딱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비행기에서 기가 먹먹할 때는 침을 그렇죠. 삼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맞습니다. 침을 그래서 삼키면 이관이- 목구멍하고 이관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구개범장근이. 네네네. 범장근이 수축을 하면서 저 닫혀있던 이관을 저렇게 딱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0. 기압 차이를 맞습니다. 이제 조절해야 되는 거죠. 0.1초 만에 열렸다가 바로 닫힙니다. 감고 0.1초 사이에 한 방울 딱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꿀꺽 삼키면 열려서 위협 그림에 보듯이 한 방울 흘러나가고 또 닫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가 치료하는 거네. 근데 그렇죠. 어린애들한테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린애한테 그걸 침을 삼키라고 어떻게 얘기해? 매일 젖 먹잖아요. 우유 먹고 밥 먹고. 그럼 그럴 때 자연이 나오는 거네. 그냥 그렇게 매일매일 우유 먹고 밥 먹고 하면서 쭉쭉쭉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방울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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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2주 내지 4주가 지나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조물주가 대단하네요. 그렇죠. 예, 다 그냥 알아서 놔둬. 자연 치유하고 되는 건데 웬만하면은 괜히 저절로 병원 가서 약 먹고 그렇게 항생제보다는 또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요. 자, 삼출성 중이염이 자연 치유된다 그랬는데 얼마나 네. 걸리는가? 이것도 과거 1980년도에 한 연구자가 미국 보스턴에 거주한 어린이 한 2,500명을 태어날 때부터 쭉
경과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자, 첫날에 삼출성 중이염 걸린 어린이가 100%, 100명 있다고 칩시다. 네. 2주가 지나면요, 30명은 물이 다 빠졌어요. 70명 남았습니다. 또 4주가 지나면 40명 남고 60명은 다 나왔어요. 8주가 지나면 20명 남았고요. 12주가 지나면 10명이 남았어요. 거의 다 났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2 내지 4주가 지나면 한 반 정도 낫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한 3개월까지 기다리면 거의 대부분, 열의 9은 물이 이완으로 다 빠져나오고 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요, 이제 이런 걸 알아내고 나서 그러면 삼출성 중이염이 된 애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했을 때 한마디로 공부한 것이요. 미국에서는요, watchful waiting으로 그랬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기다린다. 애 상태를 보면서 이제 기다리라는 거죠. 영국에서는 active observation, 능동적으로 관찰한다. 애 상태를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걸 뭐라 그러죠? 뭐 그냥 경과 관찰 그러죠. 다 비슷한 거네요. 비슷한 이야기들이죠. 그렇게 해서 보라는 거고요. 사실 이걸 이제 우리 조선시대는 아니구나. 우리 이제 어르신들의 표현을 빌리면, 저렇게 감나무 밑에서 언젠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예. 모든 병이 있잖아요. 네. 자연 치유되지만 저렇게 놔둬서 네. 악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아까 보셨듯이 열에 한 명은요, 석 달이 지나도 물이 안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은 계속 못 듣고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음. 그래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보십시오. watchful 하면서 웨이팅 하는 거고요. 액티브하게 observation 하는 거고요.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2달, 3달 지나면서 완벽히 빠져서 정상 측량을 회복하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표현이 되는 그러니까는 겁니다. 예. 애들이 아프거나 그러면은 소아과에 가서 그렇죠. 일단은 진단을 받아야 그렇죠.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일단 가서 검진을 하고, 얘가 이제 약을 빨리 써야 되는지, 약 쓸 필요 없고, 주기적으로 잘 정상적으로 과정을 거쳐서 낫고 있는지를 관찰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네. 소아과 진료가 필요한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모든 중이염은 자연 치유가 되는 건가요? 대부분의 거의 중이염이 되는데. 자연 치유된다고 하는 게 아, 정확한 네. 겁니다. 보셨듯이 100명이 걸리면 12주가 지났을 때요, 10%를 제외한 90%는 다 낫게 되어 있거든요. 10% 남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따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못 듣기 때문에.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이관은 24시간 저렇게 꽉 닫혀 있습니다. 물이 빠지질 않죠. 근데 이제 아까 침 삼킬 때, 침을 삼키면서 열린다고 그랬죠. 네. 침을 삼킬 때 이렇게, 침을 삼킬 때보다 꿀꺽, 꿀꺽, 꿀꺽. 저 때문에 한 번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이 어린 애기들요, 아까 말씀드린 구개범 장근이 아직 미성숙해서 이게 잘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 닫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은 석 달이 지나도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거죠. 이때는 우리가 다른 곳으로 길을 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환기관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 관을 고막에다가 삽입을 하면 저 액체가 저렇게 다 빠져나오고요. 내부는 공기가 채워지는 그렇게 되는 환기관 삽입술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수술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이제 고막이고요. 고막을 이렇게 칼로 고막 절개 나이프로 절개를 하면 저렇게 이제 고막이 일부 절개를 합니다. 그리고 석션으로 이제 빨아내는데요. 보시면 저렇게 끈적한 액체가 안에 고여 있습니다. 끈적끈적해서 저렇게 되게 잘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석션으로 이제 뽑아내는 겁니다. 저렇게. 저렇게 해서 다 뽑아내고 나면 일단 저 삼출액은 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안에 액체는 없지만 이관은 여전히 닫혀있기 때문에 또다시 저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관을 대신할 고막 중위 안에 공기를 원활하게 넣어줄 수 있는 저런 환기관을 삽입을 합니다. 저렇게 딸깍 넣어주면요, 저 구멍 사이로 공기가 들락날락 하면서 잘 들리게 유지를 해주는 거죠. 저건 저리 꽂아두면 통상 한 6개월 내지 12개월간 저 내부에 유치가 되어 있고 그동안은 중이염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자, 7세 남자 어린이인데요, 한 3, 4개월 된 중이염이 저렇게 있었어요. 낫질 않는 겁니다. 이관이 열리지 않는 거죠. 환기관 삽입술을 해서 안이 깨끗해졌죠. 그러고 나서 한 9개월 정도 지나면 빠져나가고 고막은 정상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완치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그 아주 좀 심각한 경우를 봤는데요. 예, 예, 그 어린아이가 예. 중이염에 달고 살아서 그런 애들 그냥 있죠. 뭐 1년 내내 항생제를 복용하는데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런 경우가 네네. 요즘 심심찮게 네. 외래질에 보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 잘 물어보면요. 네. 그런 일이 시작된 게 멀쩡하게 중이염이 없던 애가 어느 순간부터 중이염이 시작되고 1년 내내 계속 악화 반복 낫지 않는다. 잘 물어보면요.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일이 생겼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여기 화면 나오죠? 보시면요. 이게 우리가 보통 보는 어린이집의 일반적인 풍경이 되겠습니다. 저 중에 이제 한 명이 감기에 걸려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 마스크를 이제 뭐 놀다 보면 이제 벗게 되겠죠. 그 얘가 기침을 하면요. 얘가 이제 바이러스를 뿜어내서 저 안에 둥둥 떠다니는 거죠. 저게 이제 뭐 환기라도 시키면 좀 빠져나가겠지만, 이제 요즘은 냉난방 다 하기 때문에 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안에 꽉 채워서 전부 중이염이 다 걸리는 거예요. 감기가 다 걸리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 연구가 재미있는데요. 저기 파란색은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어린이 한 7만 명, 또 주황색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린이 한 7만 명에 대해서 중이염 발병률을 조사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저기 보면 2세에서 6세, 또 0에서 2세인데요. 3월부터 12개월까지 중이염 발병률을 보면 여름에는 좀 줄었다가 겨울에는 급격히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들 이제 어린이집 같은 데 가서 중이염 다 걸리는 거죠. 자, 코로나 기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겨울에도 중이염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어린이집 가지 않고요. 어린이집 문 다 닫았잖아요. 그리고 마스크 써서. 그렇죠. 그리고 네. 집에만 있으니까 네. 얘들이 그냥 뭐 가족들하고만 지내니까요. 뭐 마당에서 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감기에 걸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이염이 생기는 거죠. 이제 초등학생들 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나 아닌 때나 중이염 잘 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이관이 어른처럼 길어졌고 높아졌어요. 감기에 걸려 잘 올라가지가 않고요. 또 아데노이드도 많이 작아져서 균의 저항수도 좋고, 또 이전에 여러 감기를 겪으면서 항체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여기 보시면요. 2세에서 0에서 2세. 그 다음에 2세에서 6세. 그런데 1년 내내 중이염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한두 달 정도 등원을 중단하면 거의 대부분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사정상 어린이집을 안 갈 수 없다. 애를 볼 수가 없다. 그러면은 체류 시간을 좀 줄이는 거죠. 종일 반을 반나절 반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매일 가던 거를 뭐 격일로 간다든지, 그런 정도를 하면 훨씬 더 중이염 발병 횟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마스크를 쓰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스크 좋죠. 너무 좋은데요. 사실 애기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마스크를 줄기차게 잘 쓰고 있다는 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죠. 근데 정말 코로나 때는 그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 애들이 마스크를 끼고 했는데 예. 그게 당연히 끼는 줄 알았다가 한 예. 3년 동안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또 마스크를 빼니까 끼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끼기도 어렵지만 또 끼고 있던 거 빼는 것도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예, 좀, 그렇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유치원을 좀 쉬던가. 그렇죠. 아니면은 어린이집이죠. 네네, 어린이집. 어린이집이요. 그렇죠. 어린이집에 좀 쉬든지, 꼭 가야 될 것 같으면 이제 거기 체류 시간이나 등원 횟수를 좀 줄이는 방향. 그리고 어린이집에 꼭 부탁을 드려서 환기를 감기가 유행하는 시절에는요, 환기를 자주 1시간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떠다니는 바이러스가 창문으로 다 빠져나가도록 이제 그런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또 기억하셔야 될 건 이렇습니다. 중이염 전문 주치를 만나서 잘 관리를 받는 겁니다. 앞에 보셨듯이 항생제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또 대부분 자연 치유됩니다. 하지만 방치할 수 없는 게 일부는 또 낫지 않기 때문에 방치했다가 언어 발달이 지연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유능한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액티브 옵저베이션, 약 쓰지 않고요. 정상적인 치유 과정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2주 내지 4주 간격으로 관찰을 하고, 잘 물이 빠지지 않으면 이제 개입해서 물을 빼내는 시술을 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 가까운 곳에 이제 좋은 주치의생을 만나서 상담하는 게. 그러면 실제로 그 중이염 전문의한테 가서 그런 그 중이염의 검사나 처방을 받아야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알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특히 그 어린이 중이염 A to Z, 그래서 어떤 많은 지시를 받았는데요. 어떤
정석 교수님, 멋진 강의 감사하고요. 예. 귀사람, 귀를 사랑하는 남자, 귀한 사람을 사랑하는 남자, 또 우리 최고의 이민국 가명이 정성욱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